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단원에서 방정식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5단원 레크리에이션과 수학에서 소단원 1 부등식 2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그 가늠의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개체의 성질이 다양할 때는 순간 수치로 가늠하기도 하고 그 다양함을 일일이 따져 평균 값을 구하거나 최상, 최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 수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 가장 높은 값, 최하, 가장 낮은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 정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비교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서는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의 경비를 비교하거나 여행 갈 때 경비 꼭 비교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와 같이 생활의 여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부등식을 통해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초과된 것을 약속된 부호로 나타내고 대표값으로 활용되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을 식을 세울 때는 항상 이렇게 등호를 사용했었죠.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식을 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등식이다. 그런데 오늘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죠. 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왼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큰 쪽으로 팔을 벌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호를 부등호라고 합니다. 등호가 아니라 우리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에서는 이 부호를 써서 이것은 등호라고 했어요. 같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한쪽이 크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라 같지 않다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부등호라고 합니다.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에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을 긋지 않고 한 줄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왼쪽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오른쪽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는 4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배울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자료 중에서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도 평균을 내죠. 평균 몇 점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 98쪽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부등식을 이해하고 부등식을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기호를 부등호라고 하겠죠. 부등호는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그 다음에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맞는 값이라는 거고, 거짓은 틀린 답이죠. 틀린 값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을 해라고 하죠. 답을 구할 수 있다. 네, 생강 열기 보겠습니다. 싱싱 할인마트에서 여름 휴가 이벤트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씨는 18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정원 씨가 아이스박스를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네,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아이스팩을 주고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보냉백을 주고 3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아이스박스를 준대요. 그러면 정원 씨는 지금 현재 18만 원어치 구매를 했죠. 그러면 아이스박스를 받으려면 얼마 더 있어야 되나요? 네, 12만 원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3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2만 원어치의 물건을 더 사면 아이스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9쪽의 준비하기 학습입니다. 1번, 다음 식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1번입니다. A와 B는 이것은 같다는 뜻이죠. 등호예요. 그래서 A와 B는 같다. 네, 두 개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는 거죠. 같다가 옳기 때문에 같다. 2번 A와 B는 같다가 아니고 줄이 딱 그어져 있죠. 이것은 같지 않다. A와 B는 같지 않다. 3번 3원 3이 3쪽으로 이렇게 팔이 벌려져 있죠. 3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은 어떻다? 크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X보다. 4번 3원 항상 앞에 걸 읽어주면 됩니다. 3원 작죠. 그리고 같아도 되죠. 그래서 3원 어때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Y보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읽어주면 됩니다. 2번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3 이상 7 미만인 자연수를 골라봅시다. 여기 이상 미만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때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초과 미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만 그러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특징이 있는데요. 이상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3 이상이라고 해볼까요? 이상 이하는 3을 포함해요. 그리고 이상은 3을 포함하면서 큰 수를 말합니다. 그럼 3도 되고 같아도 되고 크도 되죠. 이상은 같거나 크다. 4, 5, 6 계속 되겠죠. 큰 수는 다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하는 3을 포함하면서 작은 수입니다. 3도 되고 그리고 작은 수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속 작은 수는 다 되겠죠. 이번에는 초과 미만이에요. 그러면 3초과 3 미만 초과 미만은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을 쓰면 안 돼요. 포함하지 않으면서 초과는 큰 수죠. 그러면 4부터 가능하겠죠. 4, 5, 6, 7 계속 그 다음에 3 미만은 3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아야 하기 때문에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 이하는 3을 포함하고
미만, 초과는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같은 것과 같으면서 같아도 되고 크도 되고, 이하는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고, 초과는 같으면 안 되죠. 3을 포함하지 않고 무조건 커야 합니다. 3보다. 3보다 큰 수를 3초과, 3보다 작은 수를 3 미만. 그래서 3 미만은 2부터 들어가겠죠. 3은 안 되겠죠. 3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용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3 이상이라고 했어요. 3 이상이면 3이 들어가죠. 이상 이하는 3을 포함하기 때문에 3이 들어갑니다. 7 미만이에요. 미만은 7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7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은 지웁니다. 그러면 3은 포함하기 때문에 3부터 쓸 수 있어요. 3은 되고,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3과 같거나 큰 수기 때문에 큰 수 다 되죠. 그런데 7은 7 미만이기 때문에 7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맞는 해당하는 수는 3, 4, 5, 6까지가 되겠죠. 1만원 이상.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됩니다. 만원부터 3만원 미만. 미만은 3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3만원은 안 되고 미만은 작은 수죠. 3만원보다 작은 수. 그러면 만원에서 만원은 되고 3만원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9천원은 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8,500원. 만원보다는 많고 3만원보다 작으니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동화가 42,000원인데 3만원보다 커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만원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가격에 해당하는 물건은 2번 티셔츠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그러면 100쪽에서 부등식의 개념과 기호,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부등호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걸 부등호라고 하는데, 부등호는 4가지가 있죠. 네.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는 이쪽이 큰 수일 때, 그럼 여기는 작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등호는 오른쪽이 클 때, 큰 쪽으로 팔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왼쪽이 작겠죠. 왼쪽이 작고, 그 다음에 요것은 왼쪽이 크도 되고, 그럼 오른쪽이 작죠. 그 다음에 같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도 된다. 2가지가 다 되는 거죠. 왼쪽이 크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것은 오른쪽이 크도 되고 같아도 된다. 똑같은 것도 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부등식의 표현에서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앞에 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A가 어떻다, A가 어떻다. 앞에 걸 기준으로 읽어봅니다. A 쪽으로 팔을 벌렸기 때문에 A는 크다. A는 어떠합니까? 크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B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말할 수 있어요? 크다는 것은 A는 크다는 초과이다도 되죠. 초과이다. 누구보다? B보다 초과이다. 그 다음에 2번째 것, 항상 앞에 것을 읽습니다. A는 어떤가요? A는 작죠. 그래서 A는 작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B보다. 그 다음에 작다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미만이 있죠. A는 미만이다. B 미만이다. 그 다음 A는 크도 되고 같아도 되죠. 그래서 A는 크거나 같다. 뒤에 있는 B보다. 크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나요?
A는 이상이다. B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A를 읽어봅니다. A는 어떤가요? 작죠? 그리고 같아도 돼요.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뒤에 있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다른 표현으로 A는 이하이다. B 이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 부동식을 표현해 봅시다. 항상 앞에 것을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A는 어떠한가요? A는 크다죠? 뒤에다가 크다라고 쓰겠습니다. 크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7보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중요해요. 앞에 게 A가 주어예요. A는 어떠하다? 크다. 뒤에 있는 7보다. 이번에는 Y를 읽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Y는 어떠한가요? 작고 같죠?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9보다. 다음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표현해 봅시다. 앞에 것을 읽습니다. x는 어떤가요? 작죠? x가. 그래서 뒤에다가 작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6보다. 이번에는 b를 읽어봅니다. b는 어떤가요?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뒤에 있는 4보다. 네, 이렇게 비교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부동어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가 A는이죠. A는 서술어가 어떤가요? 크다. A는 크다. 누구보다? 4보다. 이렇게. 이번에는 B입니다. B는 크거나 같다. B가 크도 되고 같아도 돼요. 누구보다? 9보다. 이번에는 Y는 작거나 같다. Y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누구보다? 8보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A는 어떤가요? 작다. A는 작다. 누구보다? 8보다. 네, 이렇게 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식을 세우는 거죠. 미자 씨의 나이는 50세가 넘었어요. 네, 미자 씨의 나이는 5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미자 씨 나이를 X라고 하자 그랬죠. 미자 씨 나이 X는 미자 씨 나이를 X라고 하자 그랬어요. 모르니까. 정확하게 몇 세인지 몰라요. 50이 넘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럼 미자 씨 나이를 X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자 씨 나이 X는 50보다 넘었으니까 큰 거죠. 미자 씨 나이는 어떤가요? 크다. 뭐보다? 50보다. 그 다음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난리죠. 네,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 높아서 난리인데요. 여기서는 이하래요. 낮단 얘기죠. 물가 상승률을 P라고 하자고 했어요. 얘를 P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럼 P는 어떻게 됐대요? 2.5% 이하로 나타났대요. 2.5보다 P는 어떻다? 이하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P는 작거나 같다. 2.5보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부등호를 공부를 했고 네, 문제도 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